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3D 솔리드 쪽에서 명령어 이제 큰 틀로는 이제 두 개 배웠죠. 익스트루드 돌출하고요. 그 다음에 리볼브 회전 두 가지인데,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될 명령은 이제 스윕입니다. 스윕은 번역해서 말하기 좀 그렇죠. 우리말로 이제 좀 굳이 번역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경로를 따라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윕.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번역말을 했던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잘 이해가 가시겠지만, 어떤 이제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형태가 따라가야 될 길을 쭉 잡아놓으면 그 형태가 그 길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게 스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옛날에 스윕이란 명령이 별도로 필요하기 했는데요.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익스트루드의 기본 기능 옵션 중에 보면은 경로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버전 몇부터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생겼는데, 그게 생긴 시점에서는 이제 이 스윕이라는 걸 꼭 써야 된다? 스윕을 몰라도 이제 비슷한 형태를 해줄 수 있다. 왜냐면 그 경로라는 거, 익스트루드 돌출에 있는 그 경로라는 게 이제 스윕의 역할을 해줘요.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스윕 필요 없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제 스윕은 이제 그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좀 더 다양한 조건에서, 좀 더 자유로운 조건에서,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이제 옵션을 통해서 그걸 응용해서 좀 더 다른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이제 좀 더 작업 자체를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용도에서는 굳이 스윕이라는 명령은 필요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ATC 강좌를 1급,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ATC 캐드 마스터죠. 캐드 마스터. 캐드 마스터 이제 1급에 대한 강좌를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스윕이란 명령을 몰라도 그 시험에 나오는 거의 스윕을 활용할 만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익스트루드 돌출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뭐 그 시험에서 이제 아마 진짜 스윕만이 필요한 그런 독특한 형태를 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그 독특한 형태들은 단순히 그냥 3면도로 어떤 형태를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치수 기입 자체가 그냥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요 세 개만 줘가지고 치수 기입으로는 어떤 그 형태를 표현해 줄 수 없는 경우들이 그 특수한 경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스윕이라는 명령은 그 시험을 볼 때는 없어도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스윕 명령을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스윕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할게요. 일단 화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좀 돌릴게요. 톱에서 여기 이제 뷰 큐브에 이제 우측 하단을 딱 눌러가지고 가장 기본 등각 뷰죠.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 등각 뷰니까 각도가 다 등각이니까 이 세 개 면이 다 보이는데 각도가 틀어진 게 전부 다 45도, 45도, 45도 틀어져가지고 바라보는 요 기본 등각 뷰. 네.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그려볼게요. 그려보는데, 일단은 이제 XY 평면에 여러분들이 뭔가 그리는 게 편해요. 원래는 이제 그냥 여기 톱 딱 눌러진 상태, 요 상태에서 그리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거고, 등각인 상태에서 그냥 그릴게요. 자, 그리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하는 건지 따라갈 경로를 먼저 그릴 건데, 일단은 라인 명령, 폴리라인 할까요? PL. 폴리라인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위로 쭉 해서 이쪽으로 한 100mm? 100.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좀 축소해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X축 플러스 방향으로 100mm.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밑으로 100mm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는 이제 엔터 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라인으로 그렸어요. 폴리라인으로. 중요한 건 지금 제가 그냥 라인으로 그렸나요? 제가 피해를 친 것 같은데 그냥 라인으로 했네요. 합칠게요. J. 조인으로 합쳐서 폴리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폴리라인을 만들었는데, 경로를 만들 때 반드시 폴리라인으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경로를 선택할 때 하나만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저 경로를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폴리라인처럼 이렇게 연결된 선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이제 좀 그러니까 필렛을 줄게요. F. 자, 필렛은 한 15 정도 줄게요. R 값을 R 15. 해서 이제 이렇게 둥글게 따라가게. 이렇게. 자, 여기 기본 형태입니다. 기본 형태.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스윕이라는 명령을 들어가기 전에
익스트루드로 수입의 행태가 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자, 이제 좀 차이점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일단은 카피로 이 경로는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익스트루드로, 얘는 그냥 수입 명령을 사용을 할 겁니다. 두 가지를 이제 따로 사용을 할 건데, 자, 일단은 익스트루드로 명령을 할 때는 조금 이제 뭔가를 하는데 제약사항이 발생을 해요. 제가 이제 반지름이 10인 원을 이제 저걸 따라서 돌릴 거거든요. 반지름이 10인 원을 저걸 따라서 돌리는데, 그러려면 이제 원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일단 원의 중심이 이 선을 따라갈 겁니다. 이 경로를 따라갈 거예요. 네, 원의 중심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디가 따라갈 겁니다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특히 더더욱이나 수입 명령이 아닌 돌출 명령을 통해서 수입을 할 때는. 그럼 원의 중심이 이 선을 따라간다 그러면 원의 중심은 이 선의 이쪽 끝에 있든 이쪽 끝에 있든 끝점에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끝점에다 그릴 거예요. 그리고 네, 원이 이 선을 따라가려면 원이라는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원이라는 형태가 이 점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이쪽이 X축, 그 다음에 이쪽이 Z축. 내가 이제 따라갈 경로랑 직각을 이루고 있는, 어느 쪽에서든 직각을 이루고 있는 평면에 원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그리려면 UCS를 바꿔야겠죠? UCS. 자, 여기 땅, 여기 원점 잡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이쪽, Y축은 이쪽으로 해서, 지금 제가 XY축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선과 무조건 어떤 각도에서든 직각을 이루고 있는 평면이 돼요. XY 평면은. 이 상태에서 서클 실행하고, 중심점은 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이 10이다. 라고 그렇게 그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UCS는 다시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수입 명령을 배우는 거지만, 일단 돌출을 할게요. EXT, 익스트루드죠? 단축키 EXT고, 엔터. 자, 그리고는 선택을 해야겠죠. 뭐를? 돌출해줄 단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리고 나서 그냥은 안 되고, 여기 옵션에 보면은 영문 버전 같은 경우는 패스라고 나오죠. 한글 버전은 경로라고 나올 거예요. 저 패스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P 하고 나서 이 선을 선택을 하고 나면 저렇게 경로를 따라가면서 싹 그려지죠. 싹 그려지는데 컨트롤 Z. 자, 제가 원의 위치를 좀 잘못 그릴게요. 약간 여기서 한 이쪽으로 한 20mm 벗어나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EXT 다시 익스트루드로, 자, 얘가,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경로 P 딱 했어요. 그리고 자, 얘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려졌어요. 그려졌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구분이 안 갈 수 있으니까 이 선이 사라지니까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CO 카피. 자, 그리고 EXT, 자, 그 다음에 패스 P 하고 얘를 딱 선택을 하면,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위치가 지금 이 선하고 똑같이 가기는 했어요. 근데 위치가 뭐가 좀 안 맞죠? 네, 위치가 좀 안 맞는 형태. 이제 틀어진 거리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얘는 반드시 이제 내가 이 위치에 이 선을 중심으로 요 위치에서 이렇게 딱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저렇게 약간 쏠려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이제 위치를 딱 맞춰서 그려야 돼요.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그런 걸 왜 보여주세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컨트롤 Z로 다시 돌린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입이라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입. 자, 수입도 이제 똑같아요. 일단 똑같은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얘 위치도 수정 안 하게. 위치 수정 안 한 상태. 이 상태에서 SWEEP. 이렇게 할 거예요. 수입. 자, 수입하고, 자, 수입은 이제 SWEEP예요. SWEEP. 요렇게. 선생님 혹시 단축키 없나요? S는 스트레치의 단축키죠? 그럼 이제 더블 하면은 단축키가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수입이라는 명령은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SWEEP 다 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단축키 세팅이 가능하신 분들은 단축키 세팅 가서 이제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시험장 가서는 단축키 세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 보실 분들은 그냥 명령을 외우시는 게 낫다. 라는 거죠.
자, 뭐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 5글자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에 요구되는 건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 스윕. 얘도 이제 마찬가지 처음엔 단면이에요. 경로를 따라갈 단면을 선택해 주세요. 객체를 선택해 달라는 건데, 얘 딱 선택을 해요. 자, 선택했는데 이제 바로 안 넘어갑니다. 왜냐면 얘는 그 경로를 따라갈 단면을 복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엔터. 엔터를 쳐줘야 이제 복수 선택이 가능한 거니까 하나만 선택하고 끝낼 거면 이제 하나 선택하고 엔터를 쳐줘야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나오면 이제 나오는 게 셀렉트 스윕 패스. 뭐냐? 바로 이제 얘는 경로를 선택해 달라 그러죠. 경로를 선택해 달라. 그래서 이제 이 경로를 딱 선택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똑같아요. 누가 봐도 이제 익스트루드랑 돌출에 있는 패스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그냥 돌출 명령 하나 가지고 퉁을 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제가 얘 위치를 옮겼죠. 옮겨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WEP. 자,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하고, 선택하기 전에 경로를 하나 복사해야겠네요. 아까처럼 비교해서 보려면, 그럼 다시 복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SWEP. 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 선을 딱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자, 일단은, 단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경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하면 이렇게. 아까랑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 톱으로 딱 돌릴게요. 딱 돌리면은, 아까는 얘가 떨어져 있는 만큼, 그쵸? 원이 요 선에서 떨어져 있는 만큼 비껴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갔어요. 그쵸? 떨어져 있는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근데 얘는 뭐예요? 경로선이 그려진데, 다이렉트로 생겼죠. 바로 그냥 겹치게 생겼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특징점은 뭐냐면, 경로하고 단면하고의 위치를 굳이 매칭을 시켜주지 않아도 된다. 안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점 아닌가요? 예. 대신에 이제 특징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단면을 그려놓은 위치하고, 그 다음에 경로를 그려놓은 위치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형상이 생기는 건 기준은 뭐다? 지금 보면 경로의 위치에 맞춰지죠. 단면이 놓여져 있는 위치에 맞춰서 형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경로의 위치에 맞춰서 형상이 생긴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난 이렇게 띄워서 하는 게 일부러 그렇게 띄워가지고 거기서 생기라고 한 건데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돌출의 패스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저거의 이제 편한 점은 솔직히 말하면 이건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단면을, 보시면, 요렇게 이제 경로 따라가기, 그 경로의 직각에 세워서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스윕 같은 경우는 이걸 세워서 그리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워서 그리려면 UCS를 바꾸는 행위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UCS를 안 바꾸고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임의의 위치에다가 서클 땅 해놓고 반지름 10인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반지름 10. 그래서 원을 그렸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 경로가 그려진 평면하고 같은 평면에 그려졌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 상태에서 따라가면은 입체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그려진 면에서만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입체가 생기지 않는 게 맞아요. 만약에 얘를 가지고 EXT 돌출, 그쵸? 그 다음에 단면, 얘 엔터, 그 다음에 패스 P를 하고요. 얘를 딱 선택을 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당연하죠. 저렇게 입체가 형성이 안 돼요. 자기 그려진 평면 내에서 그 평면 내 그려진 선의 방향을 따라가지고 쭉 움직이는데 무슨 입체가 생성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스윕은 얘기가 달라요. SWEEP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경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되죠.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단면을 그리는데 제약이 줄어요. 경로의 위치만 잘 맞춰서 그려놓고, 단면은 뭐 내가 편한 상태, XY 평면에 UCS 굳이 바꾸기 귀찮다 그러면 SY 평면에서 편안하게 그려놓고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특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단면을 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면이 원이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 예, 그것도 좀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좀 그릴 건데, 일단, REC. 자, 렉탱글을 하나 그릴게요. 사각형으로 하죠.
RC. 자, 여기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저 원하고 맞출 거니까 골뱅이 20, 20. 20에 20짜리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하나 그렸는데, 요것도 이제 조건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복사해 놓죠. 이렇게 복사. 자,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브로, 자, 얘 같은 경우는 사각형의 중심점.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로 여기 대각을 찍어서 그 중심점을 여기다 딱 갖다 놓을 거예요. 이 선의 끝에다가 딱 갖다 놓으세요. 그럼 이제 이 선의 한쪽 끝점은 이 사각의 정확한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둘 거예요. 자, 이렇게 두고 한번 스윕을 걸어 보겠습니다. SWEEP. 자, 단면을 선택을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경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끝났죠. 엔터 안 쳐도 끝나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끝났으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게, 자, 톱으로 좀 돌릴게요. 치수를 좀 확인할게요. 자, DLI. 자, 여기서, 자, 요 선의 요 끝까지 거리가 9.47. 뭐가 이상해요? 10.153. 내가 분명히 사각의 중앙을 딱 요 선에다 맞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죠. 자, 컨트롤 Z. 뭐가 위치가 틀어져요. 그럼 밑에 있는 원은 아까 확인 안 하셨잖아요. 밑에 있는 원 틀어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면 10 딱 나와요. 여기 지금 가운데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요 선 중심 하나 복사해 놓은 거 요거에서 따진 거거든요. 여기는 10 딱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위치 안 틀어졌어요. 근데 얘는 위치를 맞춰 놔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볼까, DLI?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인 상태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인 상태로 맞춰 그려 놨는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틀어지는데? 그럼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평면을 얘가 맞춰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경로와 직각이 되는 평면에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돌려줄게요. ROTATE 3D, 로테이트 3D로. 물론 이제 3R, 3D 로테이트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축을 잡고, 그 다음에 90도를 돌릴게요. 뭐 이게 90도건 마이너스 90도건 상관없죠. 어차피 90도니까. 자, 이래놓고 다시 한번 스윕을 해볼게요. SWEEP. 자, 이러면 또 어떻게 되냐.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자, 얘 선택하고, 끝났어요. 자, 그리고 다시 톱으로 돌려서. 자, 그리고는 이제 요번에 다시 한번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죠. 자꾸 컴퓨터가 이제 좀 버벅거리네요. 오늘따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잠깐 멈췄는데. 자,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찍고요. 10. 아까랑 다르죠. 요번엔 위치가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원일 때는 이제 저 위치가 상관이 없어요. 원일 때는 이제 원을 아무데나 그래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중심이 딱 잡히는데, 이게 원이 아닌 다각형일 때는 내가 원하는 중심이 안 잡혀요. 심지어는 중심을 맞춰서 어느 정도 갖다 놨다 그래도 안 잡혀요. 어떤 때 안 잡히냐면, 지금처럼 이제 경로의 직각으로 그려둔 상태에서는 잡혀요. 경로의 직각으로 갖춰놓고 그 경로를 따라갈 중심 위치에 정확하게 이제 그 형태를, 다각형을 갖다 놓으면은 지금처럼 틀어짐 없이 잘 그려지는데, 이거를 컨트롤 돼서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맞춰놨다. 이거 중심 위치 맞춰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얘가 그려진 평면이, 얘랑 직각인 평면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그려놓은 상황에는 원은 무조건 중심이 맞아요. 근데 원을 빼고 나머지 경우, 다각형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중심하고 중심 위치가 안 맞아줘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원의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점이, 특징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원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선생님 원에 4분점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CAD 프로그램은 원을 생각할 때 4분점까지 고려하진 않아요.
무조건 원은 중심이 기준이니까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렇게나 막 놔도 그 기준점의 위치가 틀어지지 않는데, 이게 이제 각형일 때는 캐드가 그 기준점을 자동으로 못 잡아요. 못 잡아서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 어느 정도 중심을 맞췄다고 하지만 얘가 이게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게 좌우 중심은 맞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중심이 안 맞았기 때문에 중심을 맞추는 행위를 다시, 기준점을 찾아주는 행위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기준점을 명확하게 지정을 안 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는 못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틀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기준점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SWEEP. 자,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할게요. 자, 위에 거를 할게요, 이번에. 예.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경로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옵션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정렬이라는 얘기거든, 정렬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얼라이먼트 말고 이제, 베이스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자, 이거 이제 분명히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수입을 해보면 선택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톱으로 돌려서, DLI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재보면, 10이 나와야 되는데, 10이 아니라 9.47, 이렇게 나오는데, 자, SWEEP. 자, 선택을 하고요. 그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이 상태에서 베이스 포인트 B를 하고요. 이 사각형의 정확하게 가운데를 찍어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줘요? Shift 마우스 오른쪽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로 이쪽 대각, 그 다음에 이쪽 대각 해서 정확하게 가운데를 찍었어요. 화면상이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그 기준점 위치가 어딘지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 두 점을 선택하는 순간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 두 점 사이 중간으로 저기를 찍어주는 순간 그 중간점이 찍힌 거죠. 중간점이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경로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톱으로 돌려서 맞나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DLI 네, 정확하게 10이 나오죠. 정확하게 1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원형이 아니다, 경로를 따라가는, 수입을 사용하는데 경로를 따라가는 원이, 경로를 따라가는 단면이,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얘기죠. 프로파일이 원형 형태가 아니라 다각형의 형태다, 아니면 특수한 형태다라고 한다면 그 경로를 따라갈 때 어느 점, 그 형태의 어느 부분이 그 선을 따라가야 됩니다라는 기준점을 우리가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 경로의 수직한, 경로의 끝점에서 놓여진 평면에서 그 경로와 수직한 평면에다가 중심 위치를 맞춰서 형태를 그려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나는 수입을 쓰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내가 수입을 쓰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쵸? 저렇게 수입을 쓰기 싫다라고 한다면, 익스트루드만 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하다. 단지 그냥, 만약에 저런 형태를 만들고 싶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단면과 경로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그려주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거죠. 없다.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해놓고 그냥 익스트루드로 돌출로 끝내면 된다. 그러면 수입 뭐 쓸 필요가 없는데. 대체 수입의 특징이 뭔데? 익스트루드로 되는 거잖아. 단지 그냥 위치만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의 차이잖아. 그럼 내가 맞춰서 좀 신경 써서 잘 그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수입에 필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게 익스트루드에 경로라는 옵션이 생긴 이후의 얘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수입을 했어야 됐어요. 저거는 원래 그 옵션이 처음부터 익스트루드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경로라는 게 생긴 이후의 얘기긴 한데, 이제 이후부터 이제 그럼 난 수입 쓸 필요 없으라고 하는데, 저런 단순한 경우가 아니라 이제 수입에는 좀 더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수입 SWEEP. 자, 이제 그걸 설명해, 추가적인 옵션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옵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일단 아까 설명 안 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선택하고 수입 기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단면을 이제 선택을 항상 했는데, 선택하기 전에 이제 처음에 있는 옵션 모드가 있어요. 근데 이 옵션은 얘한테서만 지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익스트루드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볼브 때 나왔어요. 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게 뭔지 알 거예요. 에모 치고 들어가면, 솔리드 만들 거냐, 서페이스 만들 거냐 골라주는 기능이에요. 골라주는 기능. 그러니까 얘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앞에 거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앞에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 얘는 안 하고 그냥 솔리드로 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면을 선택을 할게요. 단면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엔터. 자, 아까 이제 넘어간 내용이 뭐냐? 얼라인먼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한글 버전 같은 경우는 정렬이라고 나오죠. 자, 얼라인먼트 A를 치고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yes, o와 no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둘 중 하나예요. yes, o와 no. 지금 무슨 얘기냐? 정렬을 할 거예요? no는 안 할 거예요? 그럼 뭐를? 인데 지금 yes예요. 기본이 yes예요. yes인데 no를 할게요. no를 하고 나서 자, 이 경로 따라가. 어라? 아까까진 따라갔는데 안 따라가네. 예, 그쵸. 여기서 이제 이해력이 빠르신 분들은 바로 캐치하셨을 거예요. 캐치가 되셨을 거예요. 되셨을 건데 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익스트루드에서 사용하는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딱 위치를 맞춰서 그려줘야 된다. 그쵸? 그려진 것도 이 선의 직각을 이루게 그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 수입은 안 그려도 됐어요. 근데 수입 명령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안 그려도 됐던 건 아니에요. 수입 명령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맞춰줘서 그려줬어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뀐 건데,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엉뚱한 데다 그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잘 따라갔던 이유는, 얼라인먼트 때, 옵션 때문에 그래요. SWEEP. 얼라인먼트 옵션 때문에. 자, 지금 얼라인먼트 옵션, 자, 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A를 한번 가서요. 얘를 노로 다시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경로를 선택을 할게요. 그려지죠. 무슨 얘기예요? 얼라인먼트 얘기는 네가 그릴 형상을 맞춰서 그려 놓지 않아도 얼라인먼트 yes가 돼 있으면 뭐예요? 얼라인먼트 정렬을 하겠습니다라고 yes라고 선택을 해놓으면 뭘 해준다? 자동으로 이 형태 단면을 기준으로 단면을 이 선에 내가 직각의 평면에 그려진 것처럼 돌려 정렬을 해줄게. 자동으로 정렬해줄게. 내가 알아서. 그쵸? 그 얘기예요. 얼라인먼트는. 그래서 얼라인먼트의 기능 때문에 익스트루드의 경로와 다르게 단면을 정확하게 내 경로의 직각인 평면에 맞춰서 그리지 않아도 수입을 처리를 해준다. 경로를 따라가는 일을 처리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SWEEP. 자, 그 다음에 다시 단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얼라인먼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이 S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한번 바꾼다고 H가 다시 들어가 보면 한번 제가 아까 이전에 명령처럼 노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 명령의 기본이 노로 바뀌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S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노 하고 싶으면 명령 실행할 때마다 노 해야 돼요. 노. 난 정렬 안 할 거야. 근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왜 안 해? 예, 하죠. 예, 하겠죠. 자,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포인트는 뭐예요? 기준점을 내가 변경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기준점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 지금 이제 제가 얘를 선택했잖아요. 얘를 선택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겠죠. 근데 내가 B 해가지고 기준점이 나 기준점이 얘인데 바꿔주고 얘를 딱 선택하면 이렇게 돌아요. 예, 기준점이 바뀌어요. 기준점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위치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센터를 맞춰서 이제 그려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제가 경로를 따라가는 중심이 사각형의 중심이 한쪽 모퉁이였는데, 잘못 위치를 맞춰서 그려놨는데, 그러면 굳이 내가 위치를 바꿔줄 필요 없이 뭐예요? 기준점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였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기준점의 위치를 바꿔준다가 이제 B고요. 그 다음에 다시 SWEEP. 자, 그 다음에는,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스케일이죠. 스케일인데, 이 옵션은,
얼추 30분이 됐네요. 이게 이제 요 옵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트위스트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요 수입에 대한 설명은 한강제로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